정신자란 개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타입의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했습니까?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선생님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학생들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평가할 줄 알았던 선생님을 따르고 또한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은 자신이 획득한 고유한 내면의 세계, 즉 정신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가치나 능력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완전히 내면화할 때 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자아의 비밀입니다. 참으로 어려우면서 묘한 패러독스를 갖는 개념이죠.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위치를 정함과 동시에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식하는 것은 자아란 존재뿐만 아니라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개 한 마리가 저쪽을 향하여 달린다. 자동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균형 감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을 잡고 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중심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인식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정신자아에 내포된 역설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이란 자신만을 인식하는 자기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함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향하는 정신자아란 개념은 그리스어의 자아를 의미하는 에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향하는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에고이즘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며 정신이라는 단어에도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신자아는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균형을 유지하며 의식하는 정신자아의 속성은 12궁의 별자리에서 바로 염소 자리와 관계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산지대의 험준한 돌산에서 제왕의 자태와 같이 홀로 꼿꼿이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사냥의 멋진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시골 농장에서 기르는 새끼 염소가 작은 말뚝에서 뛰어내리며 네 발로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 모습은 또 얼마나 인상적인가요? 염소들이 지칠 줄 모르고 이 어렵고도 힘든 균형 잡기 놀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끝으로 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의 비밀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유로운 방랑자이자 정신적인 삶을 추구했던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의 시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짜라투스트라가 군중에게 춤꾼이 되기를 열렬히 외치는 대목입니다. 목적이 없는 자는 길을 잃은 것과 같다. 일생 동안 같은 원을 맴돌 뿐이다. 춤꾼을 위하여. 아무리 미끄러운 빙판 위도 천국이라네.
멋진 춤을 출 수 있는 춤꾼에게는